꿀벌 실종 사건이 처음 접수된 미국 펜실베니아주. 양봉업자 해켄버그 씨가 꿀벌이 사라진 현장으로 안내했다. 지난해 여기서 시작된 불길한 일들은 해켄버그 씨의 앞날을 어둡게 했다. 전미 양봉협회 회장, 양봉 40년 경력의 베테랑. 착실히 쌓아온 이력만큼이나 사업도 번창했다. 벌은 사과, 아몬드, 브루벨리 등의 농장에서 꽃가루를 옮겨주는 수분을 한다. 꿀을 얻는 것보다 수분에 필요한 농장에 벌을 임대하는 게 미국 양봉업의 주된 소득이다. 그 수요가 나날이 늘어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동부 펜실베니아에서 서부 캘리포니아 아몬드 농장까지 자신의 벌통을 옮겨 놓으면 꿀벌들은 수분 활동을 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런데 지금 해켄버그 씨는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막막한 심정이 됐다. CCD라고 표시된 문제의 벌통들. 처음 벌이 실종된 지난 가을 이후 해켄버그 씨는 2,000개 이상의 벌통에서 8천만 마리의 벌들을 잃었다. 그 손실액이 우리 돈 4억 원에 달했다. Not many bees. Hardly any bees in the box. The broods are all died, or? Well, they just aren't. They flew off and didn't come back. The brood hatched out. The bees, they got lots of brood, but no bees. So we actually have a beehive here that could be as good as that hive over there. Only thing is, something's wrong. 영국에서도 벌이 사라졌다고 보고됐다. 런던 아마추어 양봉협회 회장인 존 제플 씨. 그의 벌통은 꿀벌이 모두 떠나버린 후 거미줄만 남은 흉한 몰골로 변했다. Let's hope in for a swarm of bees. Everything is black now. 제플 씨는 벌통에다 아예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원인도 알지 못한 채 벌이 돌아오지 않는 벌통이 무척 꺼림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Yes, just to make sure everything was burnt and everything's been cleaned before I use it again. Because I don't know what it is. Total mystery. 지난해 11월 이후 꿀벌의 실종은 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30여 개 주에서 벌들이 사라졌고 90%까지 벌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Yeah, they're gone. Something of nature just go backwards and can't recover from it. 북미의 양봉업이 휘청거릴 만큼 큰 타격을 준 꿀벌의 실종은 남미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 아시아의 대만과 인도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다. Allora, la moria è successa abbastanza improvvisamente, non ha avuto un andamento lento. This year, 4 continents simultaneously. 꿀벌의 실종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농작물의 수분 활동을 하는 벌만이 아니라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고 여론이 들끓었다. Take away the bees, you don't have pollination, you don't have fertilization, you don't have apples. A human being, we're losing a lot of species. So the time frame of this is very, very fast. He said, watch the bees. Because when the bees disappear, mankind will disappear within 4 years.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 불명의 사건은 2007년 전 지구의 문제로 떠올랐고 새로운 이름을 낳았다. 그것은 벌 군집이 붕괴되는 괴현상, CCD라고 불렸다. 아카시꽃이 만발한 5월의 한국.
꽃의 개화 시기를 쫓아 제주도에서부터 북쪽으로 거슬러 오르는 아카시꿀의 채취는 여기 철원에서 끝을 맺는다. 올해는 아카시꽃이 일찍 피고 일찍 졌다. 벌들은 개화 시기를 맞추지 못했고 아카시꿀 수확도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현장의 양봉인들은 또 다른 얘기를 했다. 그들이 본 것은 CCTV와 같은 이상한 현상이었다. 여기가 죽은 지 도망갔는지 없어지니까 자꾸. 거의 얼마나 없어졌는데요? 많이 없어졌죠. 지금 이 통 자체를 봐서 절반 이상이 없어졌죠. 50%나 없어졌어요? 네, 한 이 상태에서 본다면 한 70% 정도 없어진 거죠. 거의 네, 이 꽉 찼던 거거든 이게. 네. 왜 죽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픈 게 이것도 벌도 아픈 게 말은 못하고 하니까 나와서 기어서 죽기도 하고 또 나가서 꽃나무에 붙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네. 그런 현상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나가서 많이 안 돌았죠. 아, 나가서 안 네, 들어가요? 안 돌아버리니까. 꿀벌, 학명은 아피스 멜리페라. 기원전부터 인간이 기르기 시작한 가장 친숙한 곤충이다. 따뜻한 봄이 되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꿀벌들. 흔히 꿀을 제공하는 존재로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꿀벌은 살아 움직이는 큐피드다. 따로따로 헤어져 있는 암수의 식물에게 서로의 꽃가루를 날라다주는 수분 매개자 역할을 한다. 인류 식량의 3분의 1이 곤충의 수분 활동으로 생산되고 그 곤충의 80%가 꿀벌이다. 수원의 농촌진흥청 안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원. 갖가지 꽃과 과일 나무가 자라는 앞마당 한가운데 꿀벌들의 왕국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꿀벌의 생태를 상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관찰은 2007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진행됐다. 한여름날의 벌집은 찜통처럼 무덥다. 벌들은 자그마한 날개로 부채질을 하며 40도까지 달아오르는 내부의 온도를 35도 정도로 낮춘다. 일벌은 봄, 여름의 활동기에는 40일 남짓한 전 생애 동안 쉬지 않고 일만 하는 노동 계급이다. 일벌들이 집안에서 하는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애벌레를 돌보는 육아다. 애벌레의 주된 먹이는 꿀이 섞인 꽃가루다. 벌통 맨 아래 칸에 있는 출입문. 경계가 늘 삼엄하다. 보초를 서는 일벌에게 수상쩍은 녀석 한 마리가 덜미를 잡혔다. 옆집에서 꿀을 훔치러 온 도둑벌이다. 보초병은 냄새와 몸짓을 보고 은근슬쩍 들어가려는 불청객을 가려낸다. 한 집에 사는 식구가 아니라면 보초병의 이 철통 수비를 뚫을 수가 없다. 바깥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일벌 한 마리가 집안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뒷다리에 붙어있는 주황색 덩어리는 벌의 식량인 꽃가루다. 녀석은 지금 갔다 온 꽃가루를 보관하기에 마땅한 장소를 물색 중이다. 벌집의 각 방에는 애벌레와 꿀과 꽃가루가 보관돼 있다. 한참 동안 돌아다니던 녀석이 마침내 꿀이 찬 방들 사이에서 꽃가루를 털어놓을 빈 방을 찾아냈다. 바깥으로 나가 벌들의 식량을 구해오는 일은 고치에서 나온 지 20일이 지난 이들 어른벌이 맡아서 한다.
꿀벌 실종 괴 현상으로 사라져버린 벌들은 대부분 꽃가루를 따러 밖으로 나간 어른 일벌들이다. 왜 이 일벌들은 사라져버린 것일까? 미국은 원인을 찾기 위해 청문회까지 열었고 연구를 위한 실무 그룹까지 결성했다. 미 코넬 대학 벌 연구소의 칼데론 교수팀. 벌집의 일부를 얼려 벌집의 상태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벌집이라면 벌들이 얼어 죽은 애벌레를 24시간 안에 치워버린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포스터 박사팀. 여기에선 죽은 벌을 갈아서 신종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RNA 분석이 주로 이루어진다. 포스터 박사 연구팀은 벌을 사라지게 한 것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몇 년 전에도 이 연구팀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는 꿀벌 실종의 원인을 찾는 연구의 구심점이다. 농무부는 벌의 실종이 일어난 전 지역에서 표본을 수집하는 일에 착수했다. 실험관에 들어있는 것이 벌통에 남아있던 벌들이다. 미국 언론의 막대한 관심 아래 벌에 대한 연구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연구 지원을 위한 법안까지 상정했다. 하지만 실무 그룹들은 아직은 이렇다 할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Well, I think to be honest, at this point we can only say that we've made a list of suspects. The evidence to support any one of those as the cause just doesn't exist yet. So it's very different from what we see with normal bee deaths, that you can see the varroa, you can see dead bees in the colony, you can look at the dead bees and figure out what's going on. Here we don't, in colony collapse disorder, we don't have any dead adult bees to look at. They're elsewhere. I think it just points to the fact that honeybees are under a lot of pressure. They face a number of things that can kill them. So I don't know that these are all linked. The losses around the world are all linked. 숱한 추측만이 난무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CCD, 꿀벌 실종 괴 현상에 혐의를 둔 후보 리스트를 공개했다. 기생병원체, 농작물에 뿌리는 살충제, 살충 성분이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 휴대폰이 내뿜는 전자파. 과연 이들 중 무엇이 꿀벌을 사라지게 했을까? Bees, in the presence of electromagnetic fields, instead of flying like this, they fly like this. They're trying to go from here to there, but they're crooked or they're bent. So that means that inside the bee, the homing device has been disrupted. That's what we're saying with the information carrying radio waves. 전자파가 꿀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은 휴대폰이 급격히 늘어난 이후 벌들이 실종됐다고 주장한다. So that between 2004 and today, we have 2 billion more cell phone users, a total of 3 billion cell phone users. On top of that, we have people with wireless internet connection, which is the same information carrying radio wave, so that you can be on the phone, you can be on the internet, all of that. So it's an unprecedented concentration in history of these information carrying radio waves. And the information carrying radio waves trigger that cell membrane response. 벌의 실종, 그 원인은 전자파다?
독일에서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실험이 진행됐다. 이들은 전자파에 벌들을 노출시킨 뒤 집을 찾아오게 하는 실험을 했다. 2005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 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마치 벌의 실종을 예견하기라도 한 듯한 이 실험은 CCD가 확산하게 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과연 전자파에 노출된 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Dass Elektrosmog das Verhalten der Bienen beeinflusst, dann ließe sich das so erklären, dass die Bildung einer Landmap durch den Elektrosmog beeinflusst wird. Und zwar negativ beeinflusst in dem Sinne, dass hier irgendwelche Erscheinungen auftreten, die dazu führen, dass die Biene sich verirrt. Wäre ja doof, wenn wir das nicht täten. 이번에도 같은 실험을 해보았다. 두 개의 벌통 중 한쪽의 벌집에는 전자파가 흐르는 무선 전화기 본체를 설치했다. 본체의 전자파가 본체가 설치되지 않은 옆의 벌집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 차단막을 놓았다. 실험 준비가 모두 갖추어졌다. 스테버 박사와 연구원 킴멜 씨는 전화를 거는 마지막 확인을 한다. 설치한 본체에 전자파가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Klingelt wunderbar, sehr schön. Jetzt ist das Magnetfeld aufgebaut und in diesem Zustand bleibt es auch die nächsten 14 Tage, mit Ausnahme, dass wir die Batterien wechseln müssen, damit es dann wieder jeweils auch kontinuierlich strahlt. 김멜 씨가 들고 있는 두 개의 관에는 전자파에 노출된 벌과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은 벌이 각각 들어있다. 김멜 씨는 벌집이 설치된 정원에서 벗어나 약 800m 떨어진 거리까지 이동을 했다. 그리고 막았던 문을 열어 벌들을 풀어주었다. 이 정도의 거리라면 정상적인 벌들은 대개 1분 안에 집을 찾아온다고 한다. 전자파가 있는 집과 없는 집, 벌들은 과연 집을 찾아올 것인가? Ja, aber wir hatten auch in 2005 das Phänomen, dass bestrahlte Bienen nicht zurückkamen und unbestrahlte Bienen zurückkamen. Das stimmt, ja. Ja, also wir hatten das Phänomen, dass in 2005, das ist ja das, was uns so erschreckt hat, dass wir an mehreren Völkern, bestrahlten Völkern, keine Bienen zurückkamen, während die unbestrahlten Bienen zurückkamen. 이번에도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다. 무선 전화기 본체가 없는 왼쪽 입구에는 꿀벌이 가득 차 있는 반면 본체를 설치한 오른쪽은 거의 텅 비어 있음을 볼 수 있다. 40분 이상 지켜보았지만 전자파에 노출된 벌들의 상당수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도대체 전자파는 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벌은 자신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생물종이다. 꽃꿀을 따는 일벌들은 혼자서만 배를 채우지 않는다. 곧장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던 새끼 벌이나 굶주리고 있던 동료 벌들과 꿀을 나누어 먹는다. 집이 비좁아지면 일벌들은 스스로 알아서 방을 만들기 시작한다. 몸에서 분비된 밀랍을 입으로 씹어서 타액을 묻혀가며 조금씩 발라간다. 벌들이 방을 짓는 모습은 집을 위한 이들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수백, 수천, 수만 번 밀랍을 묻혀 하나씩 둘씩 방은 늘어나게 되지만 방을 많이 지은 일벌의 수명은 거꾸로 줄어든다. 일벌의 피와 땀은 벌집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다.
일평생 산란의 의무를 짊어진 여왕벌. 지금 그녀는 강한 산란의 욕구를 느끼고 있다. 여왕벌의 주위로 벌들이 모여들어 더듬이로 여왕을 마사지해준다. 산란을 돕기 위해서다. 산란을 마친 여왕벌은 곧이어 다시 산란의 욕구를 느끼기 시작한다. 여왕벌이 하루에 낳는 알의 양은 1,500개에서 2,000개. 그녀는 길게는 5년 이상을 살면서 150만 개의 알을 낳는 고된 노동을 이겨낸다. 여왕벌의 엄청난 생산력은 벌집의 삶을 끌어가는 또 다른 힘이다. 이 수종란은 먹는 것에 따라 일벌이 되거나 여왕벌이 된다. 벌들은 어떻게 꿀과 꽃가루를 집으로 운반해 오는 것일까? 집을 벗어난 벌들은 2km 이상 멀리 떨어진 꽃밭까지도 주저없이 날아갈 만큼 비행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은 길쭉한 혀로 꽃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꿀샘을 찾아내 뱃속에 꿀 주머니가 가득 찰 때까지 꿀을 빨아올린다. 온몸에 묻은 꽃가루는 앞발로 뭉친 다음 뒷다리에 붙여 이동한다. 비행을 나갔던 일벌이 반가운 소식을 갖고 돌아왔다. 새로운 꽃밭을 발견했다는 소식이다. 녀석은 엉덩이를 흔들며 원형 혹은 팔자 모양의 그림을 그린다. 다른 일벌들은 녀석의 주위로 몰려와 그 모양을 지켜본다. 이것이 꿀벌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밝혀져 노벨상을 받은 신비의 팔자춤이다. 꿀벌이 도는 각도는 태양의 위치를 기준 삼아 꽃이 있는 각도를 가리킨다. 엉덩이를 세게 흔들면 꽃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엉덩이를 천천히 흔들면 꽃이 멀리 있다는 신호다. 동료의 팔자춤을 보고 꽃의 위치를 알아차린 벌들이 날아오른다. 아직 비행이 채 몸에 배지 않은 어린 일벌도 용기를 내본다. 마지막으로 눈을 돌려 집이 있는 곳의 특징을 기억한 다음 태양의 위치를 감지하며 방향을 잡는다. 그렇게 날아가던 녀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Es gibt auch den inneren Faktor. Das sind kleine Magnetitteilchen, die im Hinterteil, also nennt sich Abdomen, sich befinden. Und Sie können heute eine tote Biene ins Wasser legen und mit einem Magneten durchs Wasser ziehen, weil sie diese kleinen Magnetitteilchen drin hat. Also mit anderen Worten, diese Bienen sind kleine Apparate, richtige kleine Roboter für die sensiblen oder sensibel aufzunehmen, die elektromagnetischen Schwingungen und die elektrischen Felder. Und auch zusätzlich die magnetischen Felder. 배 아래 부분에 있는 자철석은 세상에 떠도는 전자기파를 감지한다. 그래서 갓 죽은 벌을 물에 넣고 자석가루를 갖다 대면 하복부에 집중해서 가루가 붙는 것이다. 벌의 더듬이는 안테나 역할을 하고 날개에 돋은 미세한 가시들은 전해질로 꽉 차서 전자파를 받아들인다. 반케 교수, 전자파가 곤충과 날짐승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CCD와 같은 큰 재앙이 벌어질 날을 예견했다. 지금 반케 교수와 몇몇 동료들은
벌의 실종이 거대한 음모와 관련됐다는 새로운 의심을 품고 있다. Also es gibt ein Projekt in Amerika, das schon sehr, sehr lange geplant war, damals vom obersten Gerichtshof abgelehnt war, wegen dieser Schwierigkeiten, die zu erwarten war und später wieder aufgelebt ist. Das nennt sich HARP-Projekt. 하프는 미국이 알래스카에 설치한 거대한 안테나 시스템이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 전리층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장치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거기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리층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하프가 아니더라도 인류의 전자파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Also es ist nur eine Frage der Zeit, weil die Dichte wird eher zunehmen von technischer Kommunikationsfunk und damit werden die Probleme auch dort auftauchen. Ja. Man sieht es an den Menschen, die krank werden überall, auch psychisch krank werden. Also die Krankheitsrate in den Industrieländern, die Morbidität nimmt laufend zu. The cell phone industry around the world has to do everything it can to suppress the information about the dangers of cell phones. And that's why you see in newspaper reports when new studies come out, it's always suppressing it if the studies are funded by the industry. If they're funded independently, then you have stories about dangers. 무엇이 꿀벌을 사라지게 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신종 바이러스의 혐의를 두고 쫓고 있다. 꿀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생물종 중의 하나이다. 고치에 들어있는 애벌레가 손상되자 꿀벌의 집안은 온통 비상이 걸렸다. 우르르 몰려든 일벌들은 가차없이 손상된 애벌레를 끌어낸다. 벌은 오염된 동료나 이물질을 이처럼 철저히 제거해서 집안에 나쁜 병균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다. 집에서 돌연사한 벌도 끌어내 바깥에다 버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벌들은 죽음을 예감하면 벌통 바깥에서 생을 마감한다. 꿀벌의 집에 침입해 알을 낳고 번식하는 진드기가 수년 전부터 극성을 떨쳐왔다. 벌의 등에 올라앉아 체액을 빨아먹으며 기생하는 놈의 이름은 바로와 응애다. 놈은 벌의 외피에 구멍을 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통로를 만든다. 응애가 벌들에게 치명적인 건 사실이지만 놈들이 일으키는 증상과 꿀벌 실종괴 현상은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응애를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일벌은 꼬리에 침을 쏘면 내장이 모두 딸려 나온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다. 내장의 맨 위에 있는 것이 꿀주머니이다. 여기에 있는 꿀을 토해내서 벌집에 저장한다. CCD 벌통에 남아있던 벌의 내장 사진, 마치 썩은 것처럼 보인다. 식사가 소화도 되지 않은 채 내장 안에 남아있고 곳곳에는 곰팡이도 퍼져 있다. 바이러스의 침투 가능성을 보여준다. Especially with RNA viruses, that you can have many different mutations or changes in the genetic sequence. Some of those will make the virus much more deadly, more able to kill the pathogen or the host right out. And what you will see with those is that they rapidly kill the host and actually eliminate all the hosts around them, so the virus disappears.
전 세계에서 사육하는 꿀벌의 대부분이 이탈리아종이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벌의 수분으로 생산되는 과일의 양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도 일벌이 사라진다는 보고가 쏟아졌다. 이탈리아에서는 벌들이 떼죽음을 당한 곳도 발견됐다. 파넬라 씨는 1,300개의 벌통을 소유한 대규모 양봉업자다. 올해는 30% 이상으로 벌들의 개체 수가 줄어들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야생화 꿀 채취를 목적으로 한 숲속 양봉장. 이곳에서 파넬라 씨는 사라진 벌들의 사체를 찾았다고 한다. 벌통 주변에는 어디에나 벌의 주검이 잔뜩 쌓여 있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벌의 사체는 개미의 먹이가 되고 있다. 꿀벌들은 대개 집 밖으로 나와 죽기 때문에 어느 벌통 주변이든 벌의 사체가 약간씩은 흩어져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파넬라 씨의 벌통 앞은 마치 벌의 무덤이라도 되는 양 숱한 벌들이 죽어서 나뒹굴었다. 그 옆으로는 새로운 벌의 무덤이 계속 생기고 있었다.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벌집 입구에는 일벌이 쓸모없는 수벌을 내다버리는 장면도 목격됐다. 덩치 큰 놈이 수벌이다. 수벌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먹을 것이 부족한 가을에 주로 생기는 일이다. 꽃이 풍부한 여름이지만 일벌의 집단 사망으로 일손이 부족한 벌들은 때 아닌 식량난을 겪고 있었다. Le api arrivavano a bere, bevevano la rugiada del mattino che si è formata al mattino, le piante e la terra e le pozzanghere erano contaminate, le api sono andate a bere la rugiada perché c'era la siccità, una forte siccità e non si trovava acqua in natura e le api hanno bisogno dell'acqua e le api, siccome queste sostanze sono neurotossiche, si sono perse in campagna, non sono più ritornate agli alveari.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양봉업자들도 살충제에 대해 짙은 의혹을 품고 있다. 벌의 집단 실종 현상을 가장 처음 보고했던 해켄버그 씨. 그도 새로운 종류의 강력한 살충제가 최근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In my opinion, when we're putting these new insecticides on the seed, systemics going up through the plant, I think that chemical is getting into the pollen, the bees are bringing it back, feeding it to their young, and basically we have the problem, like I showed you here, colonies that raise and brood but can't get ahead because the bees just don't come home, they just disappear. 과연 벌들은 어떻게 살충제에 노출이 될까? 하스 씨 부부의 과일 농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과일이 무르익는 이 농장은 사람들에게 살충제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표지판을 여기저기 세워놓았다. 농장 주변으로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다. 그 대부분이 살충 처리를 한 유전자 변형 옥수수다. 미국 농장의 벌들은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살충제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꿀벌의 수분 활동으로 사과, 호박, 아몬드 등의 농작물을 생산하며 그 경제적 이익이 150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농작물의 대량 생산을 위해 살충제도 남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개발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가 인간에게 해가 적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What we do is we try to apply the material. Now the bees are gone, but we try to apply it when they're not flying. As often as it's in the pollen that goes into the bee system. Yes, it's still not proven. 10여 년 전 개발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시중에 출시돼 있다. 농장, 골프장, 개인 정원과 화분에까지 매우 폭넓게 쓰인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도 벌을 죽인다고 문제가 된 성분이 있었다. 바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의 하나인 이미다클로프리드이다. 전부터 살충제는 생물체를 멸종시켜 침묵의 봄을 만들 수 있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왔다. 꿀벌의 경우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That they're able to not only fly many miles from their nest and return, but they can communicate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 of where they've been to their nestmates. So they're very, very good at that. And of course, that's all based on their nervous system, right? That's what enables them to do that. And that's sort of what generated this idea that maybe it's one of these pesticides that might be causing the problem because it's interfering with the nervous system and therefore interfering with their ability to navigate. But again, that's a hypothesis. 벌의 실종의 또 다른 주요한 원인으로 급격한 기후 변화가 떠올랐다. 올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좀처럼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었다. 꿀벌 생태의 관찰이 진행 중인 농업과학기술원 양봉장. 비가 오락가락하던 8월 어느 날 벌통 주변에 불청객이 날아들었다. 꿀벌의 10배나 덩치가 큰 말벌이다. 비가 많이 온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말벌이 훨씬 일찍 등장했다. 꿀벌 몇 마리를 잡아먹고도 성에 차지 않는 듯 계속 벌통을 노리고 있다. 말벌은 꿀벌을 잡아먹고 꿀을 먹는 것도 좋아한다. 한 번 침입하면 2만 마리의 꿀벌이 사는 벌집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며 배를 채운다. 하지만 꿀벌도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입구를 노리며 벌통 안으로 들어가려 하던 말벌 한 마리가 꿀벌의 총 공세에 꼼짝없이 말려들었다. 동료로부터 위험 신호를 받고 떼지어 몰려나온 일벌들이 맹공격을 퍼붓는다. 꿀벌들은 말벌을 온통 애워싼다. 체열로 데워서 지쳐 죽게 만드는 것이다. 수백 마리의 꿀벌이 합세해야 말벌 한 마리를 해치울 수 있다. 전투에서 승리한 일벌들이 각자 맡은 일로 돌아가기 위해 벌통 속으로 들어간다. 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해 꿀벌과 말벌 모두 먹이 확보와 생존을 위한 체력 소모가 극심했다. 올해는 유달리 비 오는 시기가 길어짐으로써 벌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장마기가 끝날 무렵에 벌들이 아주 사나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은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어느 때보다 심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3.6도로 이전의 12.7도에 비해 1도가량 상승했다.
연평균 꿀 생산량 역시 2004년 이후 3만 톤에서 2만 톤으로 35%가량 크게 줄었다. 지난 6월 중순 강원도와 경기도의 밤꽃지대는 벌써 말라가고 있었다. 오락가락 변덕이 심한 날씨는 식물들의 발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검은색 꿀을 분비하는 밤꽃은 아카시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밀원 식물 중 하나이다. 온난화는 소중한 꽃나무들을 사라져가게 하고 있었다. 밤꽃꿀의 채취가 한창인 양평의 한 농가. 1년 중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시기이지만 올해는 한가한 편이었다. 꿀의 수확이 신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의 수확량은 최악의 흉년을 기록했던 2004년의 기록을 깰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꽃도 이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이제 날씨도 안 좋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 꿀을 못 드는 것 같아요. 나무도 많이 없어지고 꿀은 이제 분비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벌들의 움직임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양봉업자 김혜수 씨는 이번 여름 하던 일을 멈추고 나무에 올라가야 할 상황이 자주 생겼다. 벌통 안에 있어야 할 벌들이 집단으로 탈출해 나무에 집을 짓는 것이다. 벌집이 꽉 차면 딴 살림을 나는 게 벌들의 생리지만 집안의 꿀도 다 채우지 않은 채 이렇게 달아나는 건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유럽 최대의 양봉 국가인 이탈리아. 올 봄에는 벌꿀 생산량이 최악을 기록했다. 벌통 60개에서 꿀 1kg이 채 나오지 않은 경우까지 있었다. 밀라노에서 양봉업을 하는 보니조니 씨도 올해를 가장 기후 변화가 심한 해였다고 기억한다. Non c'è un cambio grossissimo, cioè i cambi sono climatici. Quest'anno in Italia è stato un clima completamente diverso dal normale. L'inverno è stato caldo, invece in questo posto di solito abbiamo tanto così di neve. Quest'anno non è venuto un grammo di neve, è sempre stato caldo. 부지런히 날개짓을 통해 집안 기온을 내리고 있는 꿀벌. 꿀벌은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생물종 중 하나다. 이들의 발달한 사회성은 종의 유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다. 번식의 사명을 갖는 여왕벌이 탄생하기까지 이들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노력은 종의 유지를 위한 벌들의 강렬한 열망을 담고 있다. 여왕벌이 되는 애벌레는 특별한 방, 왕집에서 자라고 있다. 애벌레를 둘러싸고 있는 하얀 물질이 로열젤리이다. 로열젤리는 일벌이 꿀과 꽃가루를 먹은 다음 체내에서 변형시켜 뱉어내는 신비의 물질이다. 오직 로열젤리만을 먹음으로써 이 애벌레는 여왕벌이 된다. 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왕벌이 성충이 되어 태어날 시간이 온 것이다. 일벌들은 왕집을 물어뜯고 나오려는 여왕벌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낸다. 하지만 미리 태어난 형제 여왕벌은 새로 태어날 여왕벌을 죽이기 위해 긴 다리를 뻗어 왕집을 둘러싸고 있다.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번식의 사명을 갖는 새 여왕벌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다. 벌들은 새 여왕벌을 핥고 더듬이로 더듬으며 뜨겁게 환호한다. 이 새로운 여왕벌에게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긴 장마와 먹이 부족이 이어지던 올해 여름, 생태 관찰을 하던 농업과학기술원의 양봉장에서도 벌들의 때 아닌 분봉이 자주 일어났다. 꿀벌떼가 딴 살림을 나는 것, 즉 분봉은 꿀벌의 발달된 사회성과 마찬가지로 종의 번식을 위한 선택이다. 꽃이 지고 새 여왕벌이 태어나면 원래 있던 여왕벌은 벌의 무리 중 반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림을 난다. 꿀벌은 이처럼 무리를 계속해서 나누는 방법으로 종족의 개체 수를 불려왔다. 한때의 벌무리가 분봉을 하는 도중 다른 벌집에서는 새로 태어난 여왕벌끼리 싸움이 벌어졌다. 한 마리가 다른 한쪽의 몸에다 깊숙이 독침을 꽂아 넣는다. 여왕벌은 일벌과 달리 침을 쏴도 자신은 죽지 않는다. 하나뿐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이 처절한 싸움은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 끝이 난다. 새 여왕벌의 탄생은 곧 따로나기, 분봉을 의미한다. 꿀벌은 본래 매우 강한 분봉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해 분봉을 조절해왔다. 벌의 무리가 자주 나뉘지 않아야 꿀을 얻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시들했던 분봉의 의지를 되살렸을까? 조직의 종류를 늘리는 분봉을 통해 위협적인 환경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먹이 부족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이 힘든 것은 꿀벌뿐만이 아니다. 약육강식의 질서가 엄연한 생태계에서 꿀벌을 노리는 천적 또한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꿀벌은 지금 천적에게 잡아먹히는 것 못지않게 큰 위협을 맞고 있다.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화되면서 그 온난화에 따라서 그 식물의 화밀이나 화분 분비 그 변화가 생기면서 벌들이 먹이가 부족되고 또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벌들의 생태가 좀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영국 리즈 지역의 한 숲속. 꽃가루를 받아 수분을 하는 곤충과 서식지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This is a bellflower, Campanula latifolia, and this is a specialist solitary bee. This bee only uses this type of flower. That's what I think it is. So how is the situation of this plant? Both the bee and the flower are declining. A fairly rare plant, and it's getting rarer. And among the things that visit this plant are some specialist bees, including the one we just saw. Those bees only visit flowers of this genus, this plant and some close relatives. And those bees are themselves also declining.
So you have a pair of a rare and declining plant and a rare and declining bee that only visits it. 이들은 최근 벌을 비롯한 수분 곤충과 야생 식물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꿀벌만이 아니라 다른 야생 벌들도 개체 수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Anthophora, solitary bee. Looks very much like a honeybee, but it's not a honeybee. Many of these solitary bees are in danger, yes. And in the place we are now, there's probably more than 100 species of solitary bees still around. 연구는 영국과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곤충이 사라져서 식물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인지 그 반대인지는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 땅벌들이 살고 있는 입구. 이들이 조사를 시작한 최근 몇 년 사이 땅벌들의 숫자가 크게 줄었다. 이곳에 살고 있는 희귀종의 곤충과 식물들은 이렇게 대부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And that happens all over the world. And so that's also a global phenomenon. It's clear that habitats are being destroyed and fragmented all over the world at different rates in different places. In some places there's even some restoration of natural habitats, but still that's a process which is happening globally. So while we don't know precisely what the causes are of the bee declines, of the plant declines, pretty much everything that seems to be a likely explanation for those declines is global in its impact, global in its scale. And so I would be surprised if what we're finding here and what we're finding in the Netherlands doesn't also happen elsewhere.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440여 종의 곤충들.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뒤영벌, 나비, 나방 등 많은 수분 곤충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지난해 발표된 꿀벌 게놈 분석,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예고되는 가운데 꿀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곤충에 비해 면역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에이즈에 걸린 인간처럼 꿀벌 역시 상황이 나빠지면 쉽게 종말을 맞는다는 의미다. In humans, there has been a reported increase in the number of fungal infections getting into people that have compromised immune systems, so people in intensive care or cancer treatments, transplant, or people with AIDS. It's more like HIV, So a lot of time it's because the HIV, AIDS infected patient, they lose the immunity. Then any pathogen, can cause the mortality. 2007년 8월 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으로 꿀벌 실종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다. 여왕벌을 찾으니까 양봉업자 이수성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일벌만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본만 나가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이런 유사 증세는 가을철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왕벌을 놔두고 일벌만 달아나거나 여왕벌과 일벌이 함께 달아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나와서부터 있구나 알았어요. 이 변성한 대단한 하나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없애버린 것 같아요. 시간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이어 올 여름 이후에도 벌들은 하나 둘 사라져 버렸다. 무슨 원인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구 온난화의 경고인가? 전자파 남용의 후유증인가? 몇 마리 남은 새끼 벌들은 실종된 벌들이 남겨놓은 꿀로 고른 배를 채울 뿐이다. 작년 경우에는 250군 중에 150군이 달아나고 올해는 현재 오늘까지 150군 중에 한 80군 정도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50% 넘지요. 이걸 정부 차원에서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내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봉우들이 그래요. 지금 원인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나도 양봉 경력이 원래 26년인데 이런 현상 처음이라요. 모두 다 처음이라고요. 일벌 형제들이 줄지어 사라지는 재앙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2007년 가을, 일벌 한 마리가 고치를 빠져나오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 강렬한 삶의 의지를 꺾고 벌들이 침묵하는 봄은 과연 오고야 말 것인가? 벌이 사라지는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는 그때 시작될지 모른다.